안녕하세요.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,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고 하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오래된 비밀. 이 책은 이정일 작가분이 쓴 책인데요. 이분은 이정일 운테크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7살 때 할머니가 넌 운명학을 배워야 해. 그래야 많은 사람한테 베푸고 잘 살 수 있어. 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7살부터 하셨던 분이래요. 이분에 대한 리서치를 하다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4만 분이 넘는 모든 사주를 이렇게 풀어드렸던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셨다고 해요. 이분이 하신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. 사회 지도층에 컨설팅을 하면 그 다음에 바꿔서 바로 바뀌어서 온다.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또 하라는 건 또 해보고 온다. 한마디로 실행력이 뛰어나다.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. 그러면서 늘 아는데 안 되네요.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.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. 잘 나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. 라고 얘기를 하세요. 요즘 아주 핫한 책, 더 해빙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의 공동 작가시기도 하시거든요. 그 책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분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, 예습을 하고 있어야지 해서 그걸 읽어보다가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 책에 많은 행운의 법칙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제가 한 5개만 뽑았어요. 세상에 우리만의 기술로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에겐 또 운이라고 불리는 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잖아요. 그게 꼭 필요한데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운이 좋았던 연도도 있고 이번 연도는 정말 힘들다 했던 그런 시간도 있고 그렇죠. 이렇게 운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. 작가분은 당신은 이런 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시면서 기본적인 3가지 전략을 생각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. 첫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여라. 자, 운이 움직일 때는 꼭 무엇인가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요. 근데 이 운을 딱 잡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운에 내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변화는 행운이다. 변화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신념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세요.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. 겉으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변화라도 실제로는 또 행운에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제가 2년 전쯤에 좀 다친 적이 있어요. 또 더 건강하게 살아볼 거라고 운동을 하다가 토론토에 플라잉 요가라는 걸가 처음 들어와서 거기 또 등록을 했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근데 천장에 이렇게 구조물이 빠져가지고 제가 위에서 자세를 취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. 다행히 전 살아있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천운이었다고, 살아남은 게 로또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 자세에서 떨어졌으면 원래 목이 이렇게 따다닥 해서 정말 너는 병원에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뭐 요만큼 다친 게 정말 천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뇌진탕도 왔었거든요. 뇌진탕은 약이 없어서 그냥 어두운 방에서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조금만 처음엔 TV도 못 봤어요. TV도 못 보고 핸드폰도 못 보고 보면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뇌진탕입니다, 여러분.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책을 조금씩 읽게 됐었어요.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그 엄청난 양의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.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. 애가 둘이어서 원래는 책을 좋아하는 것도 시간을 짜내서 막 잠을 줄여서 읽어야 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어차피 못하니까 누워서 책만 보는데 세상만사 그렇게 좋을 수가요. 근데 그 덕에 나 이번에 죽을 뻔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인생을 2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었니? 어떻게 다시 살고 싶니?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던 시간이었어요. 저는 성장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절 보살펴 주러 오신 어머니 덕에 이제 아기를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. 북클럽도 한번 시작해봐. 뭐 어때?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다시 살기 시작을 했어요.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. 제 마음도 리셋을 한 거라 두려웠던 거. 죽으면 그만인데 뭐 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다 해보고 지금은 사는 것 같아요. 아마 그 사고가 아니었으면 두려움을 떨칠 계기가 좀 더 늦게 왔겠죠. 그럼 이 행복감을 조금 덜 느꼈겠죠.
이제 세 번째, 변화에 감사하라. 이제 세상에 변화를 빨리 읽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흐름에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. 세상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한 생명의 소멸이 또 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듯이 변화는 우리의 성장과 행운을 약속을 합니다.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?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변화라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. 자, 여기서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, 행운의 법칙이 나옵니다. 자, 첫 번째 법칙은 진정한 나를 만나고 변화하고 사랑하라. 이렇게. 자, 운의 움직임에는 그 사람의 지배하는 마음, 심상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. 우리의 뇌가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우리 뇌가 옳고 그름을 잘 대로 운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사람의 뇌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만큼 좋은 운을 막 상승시킨다는 거예요. 의식의 세계든 아니면 무의식의 세계든 간에 우리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의 삶과 운을 유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. 운을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태도가 달라짐을 느끼게 된다는데요. 먼저 공통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공손해진대요. 자신을 낮추고 또 겸양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죠. 그러면 자, 그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있대요. 내게는 노력한 거 이상의 행운이 따른다. 그렇기에 세상에 감사한다. 는 표현과 다짐은 내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아울러 이런 태도에는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우리 힘든 일이 왔을 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는 내 자신의 품위를 지키겠다. 나는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는 사람이다. 라는 또 이만한 일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다. 이 정도 실현에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.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라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? 자, 행운의 법칙 두 번째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행운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세요.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인정하고 응원하세요 라고 말씀하세요. 남도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. 행운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대요. 운명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격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. 살다 보면 고비가 뭐 잘났든 못났든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같잖아요. 근데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항해를 계속 해나가는 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. 우리가 행복할 때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또 불행할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정답이 없기 마련이고요. 다만 그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음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시는데요. 장애물을 행운이라고 밖에 불릴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치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. 이런 행운은 외부에서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불러온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세요. 자, 행운의 법칙 세 번째, 경건한 절제가 행운을 부르는 힘이다.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충분한 정보 수집과 의견 수렴을 한 뒤에 결정을 내려라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꼭 경건하고 또 절제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이 책에서 작가님이 보신 분들 중에 한 대표님의 예가 나오거든요. 특별한 처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세요. 자, 어떤 건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분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쪽이 잘못했으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준대요. 그게 하나. 또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두 번째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는 내 잘못이 더 크다 하고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원칙이래요. 멋있다, 그죠? 될 사람은 왜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거든요. 벤치마케팅 하면 되거든요. 운명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사람과의 인연법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이제 생명의 에너지를 우주로 태어날 때 받는다면 이제 삶의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판단할 때 내 마음이 편한가 불편한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시거든요.
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먼저 헤아리려고 내 마음을 막 불편한데도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. 내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의 마음도 당연히 이렇게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하게 된다고 하거든요. 호의를 베풀 때나 받을 때도 마음 편하고 행복해야 한다고. 이런 호의를 베풀면서 이 자체로 행운을 주고받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인복은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. 자, 행운의 법칙 네 번째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라.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과 확신입니다.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기대나 우연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지금 상황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딱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. 책에서 말하는 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분들은 시련이 왔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은 점을 들 수가 있대요.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. 근데 그분들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? 진짜 뭐가 있나?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이 사건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?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?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신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은 시련을 볼 때 이제 힘들어하는 것보다 등산하는 기분으로 높은 봉우리를 향해 가는 그런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. 그러면 고통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 고통이 주는 교훈에 눈을 돌리게 돼 있다고. 멋있다, 그죠? 그런 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써니가 고른 행운의 법칙 5번째는 운이 좋은 사람은 인생이 하고 싶은 일로 채워져 있다. 이게 어제 제가 리뷰했던 배민다움에서도 나왔던 구절이죠.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면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업에 키워나가는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은 재미와 즐거움이다. 이건 하고 싶은 일, 내가 너무 하고 싶고 즐겁고 이렇게 재밌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.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막 뿜어내다 보면 행운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또 두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. 자, 행운은 우리가 변하고 움직일 때 온다고 했죠. 만약에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타셨다면 그거는 행운의 기회를 잡았다는 이야기일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태껏 만나지 못했던 행운들을 줄줄이 그 다른 버스를 탐으로써 만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우리 운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. 이 청기누설 같은 거잖아요. 책은 우리가 행운을 볼 수 있는 3가지 전략 있었죠. 자, 첫 번째는 행운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행운이라 생각을 하고 또 변화를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행운의 법칙들을 또 따라가 보죠. 자, 첫 번째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변화하고 사랑하라. 두 번째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행운이 온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하고 절제한 삶으로 행운을 끌어들여라. 그리고 네 번째, 믿음과 확신으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라. 그리고 5번째, 운이 좋은 사람의 인생은 하고 싶은 일로 채워져 있다.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고 싶은 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리뷰를 했던 오래된 비밀, 한 번 읽으세요. 2번 읽으세요. 계속 읽으세요. 그러면 우리도 오래된 비밀의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였습니다. 토론토에서 인사드려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